NS auto release full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클래스죠.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얼록이라고 하는 함수죠. 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함수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이제 메서드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함수와 펑션과 메서드의 구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자, 동사의 종류. 자, 인공언어에서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가 펑션입니다. 두 번째가 메서드입니다. 자, 펑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이 술부를 구성하는 언어들에서 펑션이라고 그러고, 메서드는 주어와 함께 쓰이는 동사의 경우죠. 이 경우 이 V가 펑션이 되고, 이 경우에는 메서드일 경우에는 V를, 주어가 있을 경우에 이 V가 메서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주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지금 이 문장에서 보다시피 자, SVC, 주절이 SVC인 것은 뭐 C 언어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속절도 보면은 하나같이 S가 있고 V가 있고 S가 있고 V가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브젝트 언어의 특징입니다. 주어가 분명히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NS auto release pool에 속하는 데이터, 그렇죠? 그 데이터가 들어갈 만한 메모리 공간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준비가 됐겠죠. 리턴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항상 주어 동사가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결과가 리턴 밸류죠. 그죠? 그 리턴 밸류가 생기는 거는 절차 언어나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 값을 주어로 하여 또다시 동사, 그렇게 할당된 공간을 initialize, 초기화하라는 말입니다. 초기화한다는 것은 메모리 블럭을 딱딱딱딱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럭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리미티브 데이터로 구성되잖아요. 따라서 이 NS auto release pool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프리미티브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그 프리미티브 데이터들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하나 init, 초기화하는 것이 이 문장의 역할입니다. 됐죠? 그렇게 초기화됐으면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NS auto release pool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pool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으란 말이죠. 따라서 이 pool이라고 하는 데이터 속에는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 한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 하나 가지고 보통 문장 하나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문장 하나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모든 프로그래밍 문장을 다 이해를 하게 되고,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문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하고 똑같죠? 영어의 어느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모든 문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의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영어 문장도 다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것이 NS auto release pool이라고 하는 문장, 그리고 Objective Oriented Language의
문장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NS 오토 릴리즈 풀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니까 우리가 C 언어 시간에 공부를 한 게 있었잖아요. 뭘 공부했었나요?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었죠. 항상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인지 모르지만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자연이 있고 인공이 있고, 그죠? 하여튼 모든 것이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죠? 생물이 있고 무식물이 있고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첫째는 오토매틱 방식이죠. 기억하시나요? 오토매틱 매니지먼트.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었죠. 즉 스택에 할당되는 데이터들이었죠. 그죠? 그 외에 인공적인, 그러니까 다이나믹 메모리 엘로케이션이 있었죠.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이거는 뭐였나요? 스트럭트와 같은 컴플렉스한 데이터 타입이었죠. 이것은 힙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기억들 하시죠?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C 언어 요약 정리해둔 강좌가 있죠. 그 강좌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메모리 블럭을 가져와서 프로그래머가 할당을 하고, 그죠? 이것은 프로그래머죠. 그리고 스택의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는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블럭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오브젝트를 담고, 그리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프로그래머가 해당 블럭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언제 메모리가 비워지나요?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졌죠, 그죠? 타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파괴되는 거는 메모리에서 공간에서 지워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워지는 것은 함수의 끝, 그죠? 그리고 선언되는 건 역시도 어떻게 되나요? 선언되는 것도 주로 함수 내에서 선언이 됐죠. 다이나믹 매니지먼트가 되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 끝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은 컴파일 타임이 아니고 런타임이었죠. 런타임이었고 디스트로이 되는 건 언제예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디스트로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함수가 끝날 때 자동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파괴를 해야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것은 메모리에서 지워오는 거죠. 그렇죠? 선언되는 것은 함수 아니든 바퀴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것이 다이나믹한 메모리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에 문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 블럭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얼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해서 메모리 블럭을 만든 다음에 그 블럭의 주소를 풀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거죠. 자, 포인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많이 기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풀을 나중에 비워줘야 합니다. 비워주는 문장이 뭐냐니까 비워주는 문장이 바로 풀 드레인이라고 하는 문장이죠. 풀을 만들어주고 풀을 다시 지우는 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C 언어에서는 프리라고 했었잖아요. 프리 해가지고 뭐 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지금 C 언어가 아니고 Objective C니까 문장을 이런 식으로 풀 드레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Objective C 언어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있나요? 주어 동사 개념, 즉 주어 개념을 도입함과 동시에 문장을 이렇게 블라킷으로 묶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중괄호라 그러나요? 대괄호라 그러나요? 자, Objective C 언어의 특징. 프로그래머 스펠링이 틀렸네요. M이 하나 빠졌구나. 자, C에 비교해서 Objective C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어 개념의 도입. 그죠? S가 도입했다는 거. S. 두 번째는 문장을 이렇게 블라킷으로 감싼다는 거. 그죠?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타입, a new kind of data type 이 도입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Objective C가 C와 좀 달라진 점인데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bjective C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